예, 오늘은 뭐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담 같은 게 올 때 보면 가압류 가처분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이게 뭔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걸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류가 아니라 가압류인 거죠. 가가 붙으면 이게 거짓 가짜라는 소리인데 미리 뭔가 한다는 뜻이에요. 가압류라는 건 압류할 건데 미리 한다. 근데 가처분은 좀 뜻은 다른데 뭔가 처분해야 될 재산이 있는데 그걸 막아놓는 제도인데 가압류 가처분은 서로 다른 제도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혼용을 해서 쓰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건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이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 결과를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이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어서 뭔가 못하도록 막아놓는 제도예요. 3억짜리 아파트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내가 빌려준 2억을 내놔라 하는 소송을 하는데 이 사람이 3억 아파트가 있으니까 소송을 이기면 나는 돈을 찾을 수 있어 라는 건 되게 순진한 생각이죠. 그 소송이란 게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서 길면 2, 3년씩 가는데 2, 3년의 기간 동안 이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죠. 부동산을 현금화 시킨 다음에 그 현금을 어디 산 땅에 묻는다 하면 내가 이겨도 돈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뭔가를 못하게 막아놓는 제도가 가압류 가처분 제도예요. 이 사람한테 2억 받을 돈이 있는데 이 사람 아파트가 3억짜리가 있다 하면 내가 받을 게 2억이란 돈이잖아요. 그러면 가압류를 해놓는 거죠. 근데 이건 다르게 내가 이 사람한테 받아야 될 게 돈이 아니라 아파트 자체다. 금전이 아닌 걸 받아야 될 게 있을 때는 가처분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건데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아파트를 샀어요. 잔금은 뭐 1년 뒤에 치르기로 했고 잔금 치르기 전에 이 사람이 아파트를 팔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럴 때는 내가 이 사람한테 받아야 될 게 돈이 아니라 아파트인 거죠. 그럴 때는 아파트에 대해서 가처분을 해놓는 거예요. 가처분 제도는 뭐 이혼할 때도 많이 이용돼요. 뭐 부부가 이혼을 하는데 재산이 다 남편 명의로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처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는 재산 분할로 내가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들면 이 아파트를 이 사람이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이혼 소송하기 전에 아파트를 가처분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은 이렇게 내가 받아야 될 게 금원이냐 아니면 금원이 아닌 다른 채권이냐 할 때 가압류 가처분이 나눠지는 거예요. 가압류만 해놓고 아무 소송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가압류는 나중에 해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압류만 해놓고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한다 하면 그 물건의 소유자는 제소 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빨리 소송을 하라고 해라. 얘가 가압류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압류나 가처분 했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본안 소송을 하셔야 된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채권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일부러 부동산을 제대로 못 팔기 위해서 골탕 먹이기 위해서 가압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엔 가압류를 인용을 되게 엄격하게 해주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지만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가압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막 부당하게 제 재산에 대해서 제 통장에 대해서 가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 이상한 주장을 하면 이 가압류가 이 사람이 어떻게 뭐 장난식으로 막 했다고 쳐요. 그러면 저에게 되게 큰 손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보통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그냥 가압류를 해주지 않고 공탁금을 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너가 1억을 가압류하려고 하면 공탁금으로 1,000만 원을 법원에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공탁금이 이런 채무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가 생기면 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공탁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 하면 공탁금을 회수해서 그런 피해를 보전받을 수도 있고 그걸 부족하다 하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너의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으로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 하는 걸 입증해서 그런 손해를 보전받을 수도 있어요. 저희 민법의 규정에는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통상손해한한다 이렇게 돼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그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음을 알았으면 특별손해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대한항공이 아무 이유 없이 비행기를 못 띄운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급한 비용 이런 건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 비행기를 타고 난 미국에 가서 1조짜리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에 못 갔기 때문에 1조 계약을 못하게 된 거예요. 이 손해는 대한항공에 인한 손해 아니야. 그래서 대한항공한테 1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네 이런 문제인데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서 계약을 체결하면 1조의 이득이 있었다 이런 거를 특별손해라고 해요. 대한항공이 이 사람이 이거 1조짜리 계약을 체결하러 가는 길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건데 사실 뭐 알고 있기 쉽지 않죠. 가압류 가처분도 예를 들어서 제 계좌가 부당하게 가압류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로 비트코인을 살 예정이었는데 비트코인이 그
사이에 10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5천만 원이 아니라 나의 손해는 5억이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사실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 하실 때 그런 것도 참고하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는 변호사가 없거나 그 변호사가 무뚝뚝하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